부산시가 내년 예산안을 17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이 대폭 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 본 예산안을 5조 5,3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규모로 확보된 예산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사용됩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외교사절 등이 참석해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 9천억 원으로 사실상 18조 원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무상보육 확대와 청년 100만 원 지원금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이 대폭 늘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7조 9,330억 원. 올해보다 1조 2,5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두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상보육 확대입니다. 3세에서 5세 유아의 특성화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영아 급 간식비는 월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외국 국적 영유아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청년 정책도 강화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1,200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도약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2,000세대의 임대료도 지원합니다. 임차 보증금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문화 패스는 10,000명, 자산 형성 지원은 6,000명이 신규 추가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내년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육아부터 신중년과 노년의 생애 재설계까지 시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부산의 미래 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도 핵심입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1조 2천억 원 발행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이자 보존율도 0.5%포인트 확대됩니다. 백기시장에는 소비진작 환급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미래성장 프로젝트도 속도를 냅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본격화되고 도시철도 사상 하단 구간과 하단 녹산 연장 구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 문화체육 인프라도 추진됩니다. 생활개선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담은 내년 부산시 예산은 오는 12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6년도 본 예산안을 5조 5,3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부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1,966억 원, 3.7% 늘어난 규모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교원 행정 시스템 펜GPT 정착과 교원용 PC 교체, 스마트 기기 2만 4천여 대 보급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에 93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심리 정서 돌봄, 교육복지 확대 등 학생 맞춤 교육에 5,815억 원,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교육에 3,99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산시가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고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83개 노선에 버스 1,287대를 집중 배치합니다. 또 모범 운전자 외 비상수송 차량 66대가 지각생 무료 수송에 나서고 듣기평가 시간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경적 자제를 요청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의료지원반도 함께 운영됩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부산 지역 62개 고사장에서 열리며 부산에서는 28,883명이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11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외교사절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부산 전역에서도 추모 사이렌이 울려 시민들이 1분간 묵념했으며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턴투어드 부산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 명의 참전용사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추모식입니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뒤 주요 시설물들이 일반에 공개되며 역사적 순간을 공유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외교 무대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 회의가 끝난 뒤 이곳에 설치됐던 주요 시설들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던 국립경주박물관은 연일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회담 당시 사용됐던 테이블과 의전 물품 앞에서는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 설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새롭고요.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정상들이 양자 회담을 진행했던 특별 전시관은 다음 달 말까지 일반에 공개된 뒤 다시 전시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주목을 받았던 신라 금관 특별전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입장 인원을 제한할 만큼 연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 중 열린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회의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 두었습니다. 특별전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전시는 12월 14일까지, 정상회담 장소는 12월 2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설치된 가로 50m, 높이 4m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월은 오는 16일까지 공개된 뒤 철거될 예정입니다. 천년미소관은 내년 3월까지 임시 문화공간으로 운영된 뒤 존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부산의 노인 보호구역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참여연대가 부산시가 지정한 85곳의 노인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0점 만점 평가에서 최고 점수는 30점, 중위 점수는 15점에 그쳤고 10점 이하인 곳이 29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10곳에 달했고 노상주차가 보행을 방해하는 곳이 49곳,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은 4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폐업한 기관이 여전히 보호구역으로 남아있거나 동일 주소가 중복 지정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부산 참여연대는 노인 관련 시설 중심으로 지정된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재래시장, 공원, 병원 등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장군이 KTX 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를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10일 정종복 군수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기장역 정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난해 14만 명 범군민 서명 운동을 완료하는 등 경쟁 지자체보다 앞선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엄모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보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도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11일 오후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 동부산 IC 합류 구간에서 화물을 싣고 달리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6분쯤 해운대 방향으로 진입하던 트레일러가 램프 구간 합류 지점에서 균형을 잃으며 2개 차로에 걸쳐 좌측으로 전도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화물이 실린 상태여서 견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경찰은 한때 차량을 우회시키며 교통소통에 나섰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수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6개월간 숙성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양귀비 술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 직접 양귀비 담금주를 마셨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양귀비 술을 건넨 60대 남성 B씨의 자택을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담금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11일 오전 7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2톤급 어선 A호와 4톤급 잠수기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A호와 B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을 구조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25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약 8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국화에 이끌려 가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축제는 국화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한 1축제장과 낭만포차가 운영된 2축제장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창원시는 향후 평가보고회를 통해 축제의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하고 내년 축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